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7월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은 전 고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횡보 라인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젠 떨어질 거니까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리플을 투자했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투자했습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자, 이 모멘텀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전고점 라인이면 당연히 하락 압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상하게도 떨어지지 않고 횡보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실한 전고점 돌파 시점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거래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하락할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는 그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이제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었거든요. 4,500원, 4,750원, 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4,750원은 추세를 가늠하기 좋은 단가입니다. 위로 올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4,750원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하락이다, 상승이다, 우리는 분류해서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거래 대금이 현재 시점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매도할 물량들이 다 나왔다. 이거는 지난 고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있죠. 그 매수했던 물량들은 7개월 동안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고 이제서야 그 매입 단가까지 올라왔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매도 심리가 자극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매도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떨어질 때 이유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졌다면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고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또 하나 뭐가 있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 이 부분들이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갖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해당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제도권 금융시장이 같이 우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력을 요만큼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선 이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SEC는 이 두 가지를 언제 승인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온다,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ETF는 펀드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플의 고래가 9,758억 원의 규모의 전속 내는 모습을 보였다. 차익 실현이 아니라 구조 조정, 해당되는 그 부분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관점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뉴스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라는 디지털 화폐 또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고래들은 현재 대형 보유자들을 고래라고 하죠. 이 고래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과 기관이 바로 고래입니다. 자, 대형 보유자들은 7월 17일부터 2주 동안 무려 22억 토큰을 새롭게 매수했고 고래들의 축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고래들은 왜 XRP 니플 코인이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을 때도 매수했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 때도 매수했고 또한 다시 한번 4,000원을 돌파했던 여기 시점부터 7월 17일부터 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했을까? 당연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됐던 거 하나만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추가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현재 시점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떨어졌을 때 확실한 저점일 때 매수한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시다. 근데 나는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나는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따로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은행업 진출입니다. 자,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가상화폐 기업들은 왜 은행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을까? 당연히 트럼프 시대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상자산 업계는 이 트럼프 시대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니플 코인 또한 당연히 은행업에 신청을 했고 은행업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개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니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니플 은행 바로 커스터디 수탁 사업을 말하죠. 우리가 보유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더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죠. 이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시세가 45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뉴스인데 스위프트가 위축식이 시작되었다. 니플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투자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45달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스위프트가 위축이 시작됐다. 스위프트가 위축되는데 왜 니플 전환이 가속화될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위프트라는 건 뭡니까? 바로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 말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뀌면 어떻게 다이렉트 쏩니까? 아니죠. 스위프트 구조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는 게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입니다. 근데 니플로 전환된다.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는 송금 서비스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로 쏘면 되겠죠. 이게 바로 현재 스위프트의 에서 XRP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전형적으로 이용됐던 스위프트가 점차 줄어든다라는 건 니플한테는 당연히 목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제가 니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근데 이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게 기관용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는 뭐로 이용합니까? 바로 XRP로 이용한다라는 거. 당연히 수수료가 이용되었던 부분은 소각 절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소각이 된다는 건 XRP 니플 코인의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많이 되는 수수료가 이 니플이기 때문에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 또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기관들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대신 스위프트 대신 XRP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뉴스는 올해 2월 때 났던 뉴스입니다.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의 전망치가 나온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스위프트에서 XRP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해당되는 송금거래, 국가 간의 송금거래를 할 때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은 필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스위프트에서 이제는 니플로 바뀐다.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XRP를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목표 단가를 이렇게나 올릴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 행정부 또한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미국 재무부는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전략 자산으로 이용된다는 거. 이게 어찌된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자체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근데 이제는 XRP 니플 코인이 은행업까지 커스터디 사업까지 진출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를 모두 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XRP를 사 모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에스크로 물량을 그대로 미국한테 줄 것이다 라는 말들이 한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드는 게 바로 XRP, 이 수수료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XRP의 에스크로 물량을 미국 정부에 넘긴다. 당연히 이 수순이 돼야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왜? 주된 이용처가 미국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SEC 제안서에 또한 어떤 부분입니까? XRP는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죠. 자, 7월 17일 제가 고래들이 많이 들어왔다. 22억 토큰을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게 바로 니플의 고래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게 3월 20일에 나왔다고 했죠. 두 달 만이면 언제부터입니까? 1월 20일, 2월 20일, 3월 20일 이렇게 해당되는 두 달 만에 강력한 고래들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고래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계속 매집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 1월 20일은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3월 달부터는 횡보 라인 3,000원, 3,250원, 3,500원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고래들은 계속 매집했고 횡보하는 와중에도 계속 매집했습니다. 또한 7월 17일 이 날짜에 22억 개의 토큰을 또 한 번 매집하는 고래들의 모습을 보였다. 왜?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매수했을까? 당연히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그 목표 단가는 더욱더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XRP 니플 코인 다시 한번 4,750원대 라인을 이탈하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재차 반등력을 빠르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도 왜? 고래들이 그만큼 많이 매집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